6개월 뒤에 그 가게 대부분들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거나 뭐 메뉴가 바뀌었거나 잘 되는 가게는 몇 안 남아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온라인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식당은 아직 오프라인에 있어서 이것들이 언싱크로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가 생기냐면 공유 주방이 생기잖아요. 공유 주방은 뭐 하겠다는 거냐면, 배달 전문 식당을 운영하는 걸 허들을 낮춰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IT 업계에서는 지난 10년 전에 클라우드 서버 같은 형태로 존재를 했었어요. 내가 IT 창업을 할 때 막 서버 사고 뭐 이런 것들을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 없이 대표적으로 AWS, 아마존 클라우드라든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클라우드 환경에다 올려놓고 한 달에 몇만 원만 내고 바로 시스템 구성해가지고 고객한테 서비스 해보고 그 서비스를 개선해 본다든가, 서비스가 커 나감에 따라서 비용을 낸다든가 하는 식으로 린 스타트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10년 전에 클라우드 형태로 존재를 했다면, 식당도 마찬가지로 그런 클라우드 키친인 거죠. 내가 다 시설 갖춰진 데 가서 음식을 한 다음에 뭐 쿠팡이츠, 우버이츠, 배민, 요기요 같은 데 올려가지고 팔면서 레퓨테이션 확보를 해보는 거예요. 잘 팔리면 계속 가면 되는 거고, 안 팔리면 새로운 메뉴와 새로운 이름으로 계속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이것도 별로 추천하진 않는 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저마진 비즈니스예요. 이런 가정을 해볼게요. 배달 음식이 되네? 공유 주방 가서 뭘 할 수 있지? 그러면 제가 유명한 데 가서, 제가 족발을 삶기는 좀 힘드니까 족발이 맛있다라고 하는 공장에 족발을 소싱을 해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걸 가지고 냉채 족발이라는 메뉴하고 불족발 정도 두 가지를 개발을 할 거예요. 가장 쉽잖아요. 공장에서 소싱을 한 다음에 썰어 가지고 포함해서 냉채 족발 하나랑 맛있는 그 매운 양념 해가지고 불족발 하나랑 요즘 유행하는 마라 좀 뿌려가지고 마라 족발 정도, 이렇게 해서 반제품을 가지고 제품한 거죠. 이렇게 해놓고 쿠팡이츠랑 뭐 배민, 요기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판매를 해요. 잘 됐다라고 가정합시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잘 되면 우리 가게가 쭉 이렇게 잘 크면 좋잖아요. 근데 양날의 검인 게, 공유 주방이잖아요. 제가 잘 되고 막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막 고객평들이 쌓이는 걸 누가 보고 있을까요? 옆집 사장님이 보고 계십니다. 옆집 사장님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간 그 공장에서 똑같은 족발을 가지고 오고 마라 소스를 막 뿌려요. 네, 그 다음에 제가 파는 가격에서 1,000원을 뺍니다. 이런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신메뉴 흑당 족발입니다, 이런 걸 또 내겠죠. 이런 경쟁이 가열차게 일어나는 거예요. 온라인의 이 배달 시장은 굉장히 가속화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을 들어갈 때 이런 무한 경쟁을 하면서 내가 경쟁자가 나타났을 때 어떤 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요즘 백종원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유튜브에 들어서 장사 이야기를 보면, 백종원 대표님은 아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잘 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상대편이 그 1,000원을 빼고 2,000원을 뺄 수 없게 난 아예 싸게 책정하겠다, 이렇게 가격 책정을 해서 가시더라고요. 내가 잘 될 건데 나는 오리지널이고, 잘 되더라도 상대방이 나한테 가격 경쟁으로 감히 붙을 수 없을 만큼 나는 애초에 비싸게 팔지 않겠다. 비싸게 팔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약점은 뭐냐면, 아주 많이 팔지 않으면 마진이 계속 작아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한다든가 하는 것과 새로운 볼륨을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생겨요. 사실 그래서 적정 마진을 확보한다는 게 중요한데, 적정 마진을 확보하려면 나만이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방금 족발에서 제가 방금 예를 들었지만, 여기서 그럼 마진폭을 늘리려고 하면, 비싸게 팔 수는 없다라고 하면 족발을 싸게 사오거나 돼지고기를 수입해 갖고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 족발을 삶는 공장의 가격이 굉장히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음식 창업이라는 게 이 정도로 레드오션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굳이 지금 어떤 음식 창업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공유 주방에서 나의 메뉴를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커피집 창업은 굉장히 힘든 창업이다 라고 안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만약에 카페를 진짜 차리게 된다면 프랜차이즈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개인 카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백다방이 2,000원에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백다방은 2,000원에 팔 때 원가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따져보시고, 프랜차이즈가 더 저렴할 수도 있어요. 카페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있죠. 뭐 이디야가 저렴하게 파는 매장이 있고, 뭐 백다방도 있고, 뭐 슈퍼커피 같은 데도 있어요. 뭐 보통 여기서는 다 2,000원, 2,500원에 파는 가게들을 말씀드렸고,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시면서 나랑 취향에 맞는지도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실 난 스페셜티가 맛있고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커피집이 하고 싶었어. 근데 나는 2,000원짜리 커피만을 많이 팔아야 되면 이게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내가 안 먹는 걸 내가 파는 거잖아요. 이런 교집합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그나마 일이 고되고 힘들어도 좀 버텨지는데, 난 내가 안 먹는 커피를 팔아 라고 하면 굉장히 우울해질 거예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유 키친 빌리면은 그것도 돈이잖아요. 네네. 그거 매일매일 공유 키친을 빌린다고 했을 때 공유 키친 하는 것보다 그냥 나만의 가게를 오픈하는 게 낫지 않은가 생각해요. 나만의 가게를 오픈하는 게 공유 키친하는 거 낫지 않냐라는 건데, 나만의 가게를 오픈을 해서 잘 된다고 가정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가게를 오픈했는데 내 예상과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럼 메뉴를 바꿔야 될 수도 있고 다른 걸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공유 키친에 가면 내가 이번 주에는 치킨을 만들어서 트라이를 해봐야 한 달 동안 안 돼. 그럼 그 다음 주엔 저쪽 가서 피자 굽는 장비를 가지고 피자집을 해봐. 이건 좀 될지도 몰라. 뭐 이런 식의 트라이를 할 수가 있어요. 피자집도 한 달 해보고, 치킨집도 한 달 해보고, 족발집도 한 달 해보고, 아니야 그냥 야 저녁에 남들이 생각보다 야 그 순댓국밥이 잘 팔리는 것 같아, 순댓국을 한 달 팔아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시장이 변화하는 것들을 따라갈 수가 있는데, 내가 매장을 하면 치킨집 매장 인테리어 다르죠, 피자집 인테리어 다르죠, 순댓국집 다르죠, 뭐 국수집 다를 거예요. 뭘 하든. 그럼 그때그때마다 이게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냐면 변화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난 치킨집 하다가 다른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통 이렇게 해요. 치킨집 한 8천만 원 들여가지고 창업을 했다가 치킨집 잘 안 돼. 그러면 치킨집 내놓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장사 못 하시고 맘 딴 데가 있으니까, 이 가게 팔리면 그 다음에 다시 피자집을 차려. 이런 식으로밖에 못 넘어가요. 그래서 빠른 실험과 테스트를 할 수가 없다. 그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미 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난 공유 키친에서 피자를 구워서 팔아고 성공을 했어. 내 피자가 예를 들면 이서블 피자가 잘 되는 거예요. 이서블 피자가 이미 좀 막 잘 돼. 하루에 뭐 수백 판씩 팔려. 잘 돼. 맛있다고 소문이 났어. 그러면 그때 가서 계산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 공유 주방에 남아있는 것이 더 가격이 효율적이냐, 이제 나는 하루에 수백 판씩 팔리는 피자니까 우리 피자를 만들기 위한 설비를 따로 갖춰가지고 그쪽으로 빼고 이제는 1층에 매장도 열어볼 수 있는 규모가 된 것 같아. 이서블 피자는 이미 유명해. 그때 가서 어떤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거를 이제 보통 업장으로 보자면 이건 보통 수직 계열화라고 하거든요. 제조 설비를 갖추고 이제 수직 계열화 확장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 키친은 처음에 어떤 작게 린 스타트업 개념을 음식에다가 도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뭐 온라인으로만 하는 거니까 좀 더 어렵지 않은가? 온라인이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환경이에요. 우리 오프라인에 가서 뭔가를 실험하고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보려고 하면 처음 시작하시는 사장님들이 인사조차 어색한데 가서 이걸 보고, 백종원 대표도 늘 얘기하잖아요. 사장님한테 이거 맛있다 맛없다 얘기하는 고객 거의 없다. 근데 우리 댓글은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가열차게 써요. 짜고 맵고 맛없고 재구매할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훨씬 고객 피드백이 솔직하게 옵니다. 처음에 어떤 좋은 자리 이런 거 상관없이 광고 좀 붙이면 일단 주문이 바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처음에 내 가게 오픈하고 나면 오픈빨이라고 해서 좀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장사 안 되는 경우 많이 보는데,
그냥 뭐 예를 들면 배민에 보면 뭐 슈퍼콜 리스트 뭐 이렇게 위에 리스팅된 거 있잖아요. 리스팅 배너 몇 개 붙이면 일단 다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주문에 대한 피드백이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훨씬 현재 세상은 우리는 온라인화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식음료가 아직 오프라인 기반이 많기 때문에 이게 언싱크로나이즈 되는 건데, 훨씬 싱크로를 우리가 익숙한 환경으로 우리가 쿠팡에서 물건 사듯이 옥션에서 물건 사듯이 같은 환경에서 나의 상품, 나의 제품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약간 처음으로 오늘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가 사실 저한테는 좀 편했던 것 같고, 제가 왜 이제 창업에 대한 얘기를 다뤘냐면,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는 좀 바쁘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계속 열심히 하고 싶은데, 유튜브를 하려면 제가 하는 일과 유튜브의 어떤 교집합을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생각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유튜버가 되었으면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소재를 좀 다뤄봤고요. 도움이 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